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esson 1 Can I Swim? 본문의 Part 3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Go on, I said. 자, go on 하면 얼른 계속해 라는 부추김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Number 2. The penguin stared at me and then at the pool like he was asking,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자, 펭귄이요, stared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stared라는 동사는요, 무엇을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목적어를 취하고요. 그래서 stared at me, 나를 쳐다봤고, and then, 그리고 또 뭐를 쳐다봤어요? And then at the pool, 수영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like라고 나왔는데요. 자, like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like는요, 또 어떤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as if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as if 같은 경우에는요, like처럼 그냥 단순한 접속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as if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 i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문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란 지금 보이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시점은 언제죠? 그렇죠.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눈에 보이는 시제는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형태이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시점은 과거 시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 as if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가정법처럼 뒤에 과거형이 나오기도 하고 과거 완료형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as if는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과는 조금 다르게 활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s if는요, 혼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앞에 주어와 동사를 가진 주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절의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거와 뒤에 과거 완료의 시제가 결정이 나는 거죠. 즉, 과거라고 해서 현재의 의미, 과거 완료라고 해서 과거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as if 뒤에 나오는 가정법의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게 되면 이것은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동사,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경우에 as if 과거는요, 그렇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as if 과거는 그렇죠. 과거의 시점을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s if 과거 완료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라면 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시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앞에 나오는 동사,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as if 다음에 나오는 과거 완료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대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s if는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집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주절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주절의 주어가 현재일 때도 있고 언제 과거일 때도 있다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 표를 한번 채워넣어 볼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 as if 과거를 쓰면 이 시점은 언제 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as if 과거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데 as if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이 시점은
그렇죠. 앞에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절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as if 다음에 과정법 과거가 나오면 그렇죠. 주절의 시점과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그렇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대과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as if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리키는 시점과는 조금 다르게 활동을 하죠. 반드시 앞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함께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as i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like를 방금 as if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s if는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he was asking 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붙여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as if 뒤에는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he was asking 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둬도 될까요? 무엇을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하나요? 시제 보셔야겠죠. 자, 주절의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의 시제가 stared라고 하는 과거 동사이네요. 그리고 like 뒤에 나오는 he was asking의 이 was도 그렇죠. 과거 동사입니다. 주절의 시제와 as if가 들어가야 하는 그 문장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 어떤 걸 쓰면 된다고요?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과거 그대로 쓰여 있네요. was라는 과거. 그러니까 여기서 like를 as if로 바꾸고 as if he was asking 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써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 뭔가 바꿀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바꿀 수 있겠어요. as if he were asking 이라고 문장을 써도 되겠네요. 원래 가정법에서 3인칭 단수 뒤에 나오는 was를 원래는 were로 써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were만 썼었어요. was를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대 문법으로 오면서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were 대신 was를 써도 된다라고 were가 was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ike를 as if로 바꾸고 as if he was asking 이라고 써도 되고 as if he were asking 이라고 써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is this 다음에 where 이라고 하는 것 좀 볼까요? 자, 이 where, 무엇로 보셔야 합니까? where는 그렇죠.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의미는 이것이 바로 그 물고기가 오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관계 부사 앞에는 원래 항상 뭐가 있어야 해요?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where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 다시 되살려 볼까요? 선행사. 무엇이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되었다라고 보셔야 할까요? 그렇죠. 장소를 나타내는 the place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is this the place where the fish come from? 이라고 해도 되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출처를 나타내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관계부사가 where이 쓰였지만 뒤에 나오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네, 출처를 나타낼 때 어떤 entity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의 오리진을 얘기를 하고자 할 때 from이라는 전치사를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from이 생략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부사를 또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where이나 when 같은 관계 부사를 that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1차 시 때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쓰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 where는요, 또 that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는 the place는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변형을 할 때는. 자, the place 다음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까요? in, at. 자, 여기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요 전치사를 땡겨와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from, which라고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s this the place from which the fish come? 이라고 질문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문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he jumped in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 없이 further, 더 이상의 encouragement, 격려, 부추김 없이 그가 뛰어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further는요, 어떤 단어의 비교급입니까? 그렇죠. far의 비교급이에요. far의 비교급인데, 이 far의 비교급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further이 있고요. farther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further 같은 경우에는요, 정도, 깊이, 거리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그리고요, farther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를 가리킬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farther는요, 이렇게 farthest라는 최상급으로도 바뀌고요. further는 furthest라고 바뀝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아이의 원형은 far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farther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얘는 거리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further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더해서 깊이나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arther이 있는 곳에 further 바꿔 쓰는 것은 돼요. 하지만 further이 있는 곳에 farther를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3번 문장에서 further를 farther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바꿀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그런 격려 없이 he, 여기서 he는 펭귄 가리키는 거죠. 그가 뛰어들었다 라고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he flew like an arrow across the water and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 with부터 하는 이거 콤마 있는 데까지 끊어서 자, 무엇과 함께, 뭐와 함께 a single movement니까 단 한 번의 움직임과 함께 무엇의 움직임이요? of his wings, 그의 날개죠. 그의 날개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he flew, 그는 뭐 했다? 자, flew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fly라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 자, 보통 flow의 과거형을 flew로 이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flow는요, flowed로 바뀌는 아이고요. 자, flew 같은 경우에는 fly, 날다라고 하는 fly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는 날았대요. like, 뭐뭐처럼 날았습니다. 뭐처럼요? on arrow, 화살처럼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like는 alike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alike는요,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A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명사 앞에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자,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Across the water. 그 물을 건너서 and 그리고 knocked into. 자, 동사가요. flew라는 동사와 knock into라는 동사 2번이 and로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knock into 하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 자, 똑같은 표현으로요. crash into 라는 표현도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 라는 의미고요. bump into 라는 표현도 어디 어디에 부딪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디에 부딪혔어요? into the wall. 벽에 부딪혔네요. 어디에 있는 벽인데요? on the opposite side. 반대편에 있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5번. Luckily, he was not hurt. 자,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는 다치지 않았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hurt는 pp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hurt라고 변형되지 않는 똑같은 형태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a water before. 자, had 해서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never이 나왔는데요. 자, never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완료형 중에서도 무엇을 표현하는 거다? never, ever, once, twice 이런 아이들은 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나는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never이라고 하는 아이를요.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뭔가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도치구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as soon as를 얘기하면서 부정어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오게 될 때 뒤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이 문장도 never 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never를 문장의 앞으로 가지고 온다면 문장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never had I had 라는 형식으로 도치구문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진 적이 없었는데 뭐를 가진 적이 없어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졌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기회인가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었죠. 해석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To study, 연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입니다. 자, 여기서 study는요, 뭔가 공부하다라기보다는 연구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자, 그래서 유의어로 look into 라던가 inspect 혹은 examine과 같은 단어와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펭귄을 연구해 본 적이 없네요. 자, 그 펭귄 어디에 있는 펭귄이에요? In the water. 그렇죠.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다. Before. 이전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장.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that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but now I watched in awe.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나는요, be familiar with 하면은요, 무엇에 친숙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에 친숙하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 뭐가 있을까요? 자, be used to.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be used to 하면은요,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요, be accustomed to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어디에 익숙했냐면 the awkward way. 자, awkward 하면은 어색한, 이상한 이라는 의미가 되죠. 뭔가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어떤 방식인데요? 자, that 이하에 있는 요 that인 관계 부사로 앞에 나오는 그 방법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죠. 후안 살바도가 걸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 that이라는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식, 뭐뭐 하는 방식에서 in the way라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관계부사를 how로는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선행사가 the way 일 경우에 how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만을 써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어색한 방법이냐면 후안 살바도가 on land, 땅 위에서 걷는 그러한 어색한 방식에는 내가 친숙했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여러분들 펭귄이 땅에서 걷는 거 보셨죠? 굉장히 뒤뚱뒤뚱거리면서 걷는 그러한 모습에는 익숙했었네요. But 그러나 now I watched in awe. 자, now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뭐 하면서? in awe. 하면 경이로움, 감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awe 하면 감탄하며 자 그러나 지금 나는 감탄을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장 Using only a stroke or two, he flew at a great speed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s.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콤마 있는 부분 한번 잘라서 앞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using, 자, 사용하면서 라는 일단 분사 구문이 되고요. 자,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시키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죠. 자, 여기서는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로 as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주어는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 h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요. as he used라고 이 문장 원래 문장이었고요. 이거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원형에서 ing형을 붙인 분사구문으로 바뀐 그런 형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단지 한 번의 스트로크 혹은 두 번의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서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스트로크 하면은요, 한 번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타를 칠 때 한 번 둥 하고 치는 그것도 스트로크 되고요. 어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한 번 휙 하고 휘두르는 것도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를 쓸 때요. 한 획을 그을 때 그 한 획이라는 의미도 스트로크가 되고요. 그리고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팔을 한번 휘젓는 거 그것도 스트로크가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펭귄이 뭔가 한 번의 팔 휘저음 혹은 두 번의 팔 휘저음을 사용하여서 라는 앞에 분사구문의 형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 동사 그는요 flew 뭐 했다 날아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t a great speed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자, from 나와 있고 to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의미가 됐어요. 어디에서냐면 one end of the pool. 그러니까 그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the other 나머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한쪽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pool의 and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the other 다음에 end of the pool 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e, the other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뭔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나씩 해주는 것이고 한쪽 끝에서 반대편 다른 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뒤에 나오는 콤마 찍고 나오는 이 ing 형태도 마찬가지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 하였다라는 식의 해석이 되겠고요. 자, turning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turning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 한번 되살려 볼까요? 이렇게 되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turned 돌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돌았냐면 swiftly 굉장히 빠르게 돌았다는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ng 형태 나온 거 보실게요.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touch
건드리기 전에 무엇을 this size 뭔가 벽면들을 건드리기도 전에 굉장히 빠르게 turn 돌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9번 It was amazing 그것이 정말 놀라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후안 살바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또 반대편 벽에 닿기도 전에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는 그런 수영하는 모습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장입니다. Everyone could see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how부터 himself까지 간접 의문문 형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how much, 얼마나 많이 라는 의문사 뒤에 he 주어고요. was enjoying 이라는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자, 얼마나 많이 그가 즐겼는지 라는 의미로 enjoy oneself 하면 즐기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himself라는 목적어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여기서 himself를 힘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이때 의미가 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태 좀 조심하시고요. 자, 즐기다라는 표현에요. enjoy oneself 말고도 뭐가 있죠? have fun 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have a good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죠. 자, 전부 다 무엇을 즐기다 라는 의미가 돼요.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이 문장 how much he was having fun 혹은 how much he was having a good time 다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11번 the boys shouted as though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라고 그 남자아이들이 shouted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as though라는 형태 볼게요. 자, as though는요, 뭐와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as if 가정법과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as if로 여기서 바뀌었을 때 형태 한번 볼게요. 뒤에 they were watching 이라고 해서 지금 과거 시제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에서 shouted라는 부분이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하고 걔네들이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불꽃놀이를 본다라는 그 시제 자체가 과거 동일한 시점이기 때문에 they were watching 해서 과거인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절과 같은 시점을 가정할 때 쓴다. as if, as though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마치 a fireworks display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장 After a while, Diego came over and asked quietly, Can I swim too? 자, a while 하면 잠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after a while,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디에고가 와서 and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물었어요. 나도 수영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요, 뒤에 내가 수영해도 되나요? 라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이 쌍따옴표가 꺼져 있는 이 부분을요, 우리 간접화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가 와서 조용하게 물었는데,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라는 간접화법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문장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라는 의미의 if 혹은 whether 이라는 접속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And asked quietly if 혹은 whether he could swim 이라고 시제도 과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직접화법을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것까지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고요. 뭔가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수업이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평까지도 지금 열심히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